한국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문회원입니다. 저희 센터가 생긴 지는 1년이 안 됐어요. 올해 7월 1일에 개소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발표하는 이런 상담의 실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근로자의 그런 어떤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대변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했고 성과 분석을 또 아주 소규모지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저희가 가야 될 어떤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순서는 아주 간단하고요. 저희 상담 실적 결과와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사례를 보여주면서 요렇게 하면 정말 괜찮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담 실적 결과를 보면 그전에 이효성 국장님이 저희 센터의 사업을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제목만 적은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5가지로 집약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 상담이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집단 심리 상담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 법률 교육, 그리고 노동 상담 사례 발표. 오늘 세미나 하는 것이 이제 그거에 한 취지로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노동 상담 사례집 제작이 있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상담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 센터만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전화 상담과 방문 또 온라인 상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온라인 상담이 참 적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전화 상담을 주로 해주셨고 코로나라는 이제 특별한 상황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19 이렇게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 면접은. 그렇고 이제 이 상담을 좀 유형별로 보면은 우리가 노동 시장에서 실제로 보면 지체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근로 환경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발생하는 문제도 지체장애인이 비율이 높았어요. 높고 여기 보시면은 지적장애인하고 조금 이제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볼 게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를 이렇게 놨는데 지적장애인의 상당히 높죠.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은 상당히 좀 적었어요.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봄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도 좀 비율이 있었고 청각장애인도 상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꽤 높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사전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이제 표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을 가지고 뒤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게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서울, 부산, 광주의 이제 어떤 사례를 놓고 직접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성과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한 정보를 좀 받았는데 이 성과 분석은 뭐냐면 저희가 전화든 면담이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고 나서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이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간단하게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조건이 조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그만둘까 말까. 뭐 이직을 할까?' 이런 이제 고민 중에 저희 쪽에 전화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성과의 척도로 고용 유지를 정말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83명에게 인제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실제로 전화를 한 거죠. 했을 때 138명이 인제 고용 유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인제 고용 유지율이 75.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화를 잘 받아서 상담을 잘했다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 센터가 그래도 처음 생기고 뭔가 인제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옆에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실 이제 개개인에게 이건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직업 생활을 하고 있다 할 때 개개인에게 했을 때는 58.1%인데 저는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여기 2번하고 4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 이고 4번은 어렵거나 두렵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66.7%와 63.8%예요. 물론 이 프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센터가 어떤 뭐 노무 상담이라든지 법률 상담이나 간단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진 어떤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저희가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공감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만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 본 근로자 실태를 보면 이 부분이에요. 그 이효성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퇴직금으로 시작해서 이제 기타까지 있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그 상담 주제는 부당 처우였어요. 그 다음에 부당 해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퇴직금이라든지 실업급여는 아주 뭐 디테일하게 그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게 아니면 인터넷을 뒤지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보를 얻나 봐요. 이거는 별로 상담이 없었는데 부당처우 부분이 많았는데 부당처우를 좀 보시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제한경쟁, 그러니까 특채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장애인으로 들어왔고 너는 특채로 들어왔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급여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저 그 급여를 계속 한 7년, 8년이 되는데도 오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게 급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는 조금 다르죠. 어떤 때는 많이 줬다가 어떤 때는 확 깎았다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부당 처우에서 조금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한 게 장애 특성의 무고료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일반인이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뭐 갑작스러운 업무 변동이라든지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무리한 근무를 요구한다든지 상의 없는 부서 이동. 물론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비장애인도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큰 나의 근로의 어떤 부당함으로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횟수는 좀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발달 장애인 중에 지적 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적 장애인은 뭐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딱 그 직종에 맞추어져서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가 갑자기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업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이제 전화가 많았고 그다음에 업무가 이제 과중하다고 느끼는 거죠, 본인이. 이것도 역시 본인이 학습하거나 훈련되었던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도 그렇고 이 장애의 특성을 무고려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 주셨어요. 상담을 많이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당 처우 부분이 있었고 부당 해고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 차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장애인이라도 괜찮아요. 오세요. 면접하러 오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첫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불러가지고 당신은 우리 회사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해가지고 사직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무사님이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하기 전까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소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업 이후에 이제 정규직을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정규직으로 본인은 전환이 안 되고 비장애인은 뭐예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당 해고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희롱이라는 부분들. 이 앞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부당 처우에도 들어가지만 이 부분 업무 스트레스라는 별도 주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애 특성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따로 제가 이제 별도로 놓은 이유가 여기 보면은 제가 예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나 감각 장애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예가 뭐냐면 이 자폐성 장애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눈 마주침이 잘 안 되고 또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어떤 친구는 뭐를 하죠? 뭐 상동 행동을 하는데 위에 상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자네는 항상 왜 상사를 보면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이렇게 내리고서는 다녀. 정말 문제가 있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근데 이분이 다행히도 자기의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어서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굉장히 울면서 이 부분을 막 호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요즘 화두인 도전적 행동 관련 이게 이제 너무 심해 가지고 그 뭐죠? 옷감을 자르는 데를 갔는데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옷을 이렇게 다 재단해 놓은 거를 가위로 막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취업에 관련된 걸로 재취업을 시키지는 않지만 취업 관련 의뢰로 해 가지고 요런 부분도 기타에 인제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는 인제 그 어떤 상담 그 케이스가 들어오면 저희 그 전문 인력이 가능하면은 이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앞에 얘기한 그 153 건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저희가 생각해 봄직한 3 가지 주제를 좀 끌어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뭐 인제 앞에 일부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읽어 볼게요. 취업을 시키기 전에 15개 장애 유형에 따른 각 장애인의 어려움을 기업의 관리자나 직원이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거를 썼냐면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지만 정말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당장 전화해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자폐성 장애인 그런 특징을 몰라서 그런 경우는 정말 쪼끔 이렇게 높았어요, 직위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고 전화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하나만 해 주면 되는데도 이 장애인 당사자가 저희 센터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분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걱정 때문에 사실 관여를 할 수가 없었고 이분이 처해야 될 어떤 "이런 얘기를 하셔라." 해 가지고 계속 인제 몇 번 전화를 하고 사후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센터가 어디까지 인제 관여를 하면서 우리가 인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인제 센터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한번 인제 이렇게 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부분들을 인제 저희가 그 어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상담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장애인의 문제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장애인 당사자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안에 그런 인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열등감으로 바뀌면서 약간 주위를 적대시하면서 '나는 인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또 장애 유형에 따라 또 쪼끔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준비 부족과 부적응으로 인한 취업 실패가 있는 거예요. 고용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어렵게 취업한 곳에서 고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그런 정말 준비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윗사람에게 인사 잘하기 뭐 여러 가지 뭐 예절도 있지만 이분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안에서 인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 좀 건드려 주면서 좀 뭐랄까 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뭐 교육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애인 당사자의 준비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 이게 고용 유지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인제 생각해 봤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장애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사실 산재적으로 오늘 이제 그 이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지만 정말 이제 본인 개인이 발달장애인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단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부분적으로 또 뭔가를 또 하고 이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정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하기 전에 몇 주간의 그런 어떤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냐 어디 가서 받아와라 라든지 그리고 그 뒤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온 그 때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그거를 조금 엮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이전과 이후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장애인 취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 이전 이후에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통한 일관성 있고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 정말 힘들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장애인 근로자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논의점을 제가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범 사례만 하면은 끝나요. 저희가 이제 이런 정체성을 찾으면서 그래도 이거는 조금 괜찮아. 이 정도 하면 정말 우리가 그래도 많이 노력했지. 그러면서 조금 뭐 교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분은 이제 뇌병면 장애시고 50대 여성이에요. 이분은 그 시청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 A 보호 작업장에 이제 보조 역할로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 보호 작업장의 팀장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이제 힘들죠. 윗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직장 다니기가. 근데 이분이 이제 되게 힘들었고, 근데 그런 도중에 이 보호 작업장에서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반납한 거예요, 시청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그 이제 남아있는 계약 기간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라 해가지고 배치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내담자는 이 A 보호자업장이 이거를 취소한 게 자기가 너무 미워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이직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러면서 저희 쪽에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한 거죠. 물론 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분 편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분 편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분은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옮기더라도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의 신청서 해가지고 이게 옥신각신하면서 이분은 결국은 그 뭐죠 이직된 그 업체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거는 거부한다라는 거니까 부당 이직 이의 신청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텝 1으로 이제 우리가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가지고 그 시청 일자리 주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 거죠. 초상권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 일자리 주무관에게 전화를 하고 이 보호작업장 팀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마침 이의 신청서가 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같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이 세 분이 다 같이 모이는 거가. 그런데 일자리 주무관과 보호작업장 팀장 그리고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전화했던 내담자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죠.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좀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전화를 하신 분도 좀 오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시청의 그 일자리 주무관이나 이 사업장의 팀장님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상하신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예요. 내담자는 새로 배정된 기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부당이직 이의 제기서를 이거를 취소를 하셨어요. 네, 취소를 하고
이분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그 집단 그 뭐죠? 심리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본인이 여기 그 보호작업장에 있었던 것보다 이건 실제예요. 제가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을 이직해서 간 곳이 훨씬 좋고 거기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범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그 사례가 다 이렇게 해결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저희 센터가 이제 2021년에 또 사업계획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정말 장애인 근로자를 이제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게 그 사업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죠? 이 바로 장애인 근로자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환경을 장애인 근로자를 둘러싼 환경을 모두 다 고려하면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저희의 정체성인 것 같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뒷받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워 빌리지가 우리 근로자 지원 센터겠죠. 근로자 지원 센터가 정말 이제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